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대구 경북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임산부를 제외한 18세 이상 성인이 대상인데 일반 시민은 7월쯤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도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의료진부터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인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 마련된 거점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후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해 자체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합니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노인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가 접종 대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는 방문 접종이 이뤄집니다. 일반 시민은 3분기 7월에나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백신 선택권은 없습니다. 접종은 온라인 질병도우미 사이트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접종 장소는 백신 보관법에 따라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 백신은 지자체가 정한 접종센터에서 나머지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시행됩니다. 접종센터는 거리 두기가 가능한 체육관을 중심으로 시군구별 한 곳씩 설치되고 위탁 의료기관은 경북의 1,000곳, 대구의 500곳 정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 지역이 넓고 고령 인구가 많아 읍면동별 별도 수송버스를 운영하거나 시내버스가 접종센터를 경유하도록 일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에 지역 경제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타격이 다른 지역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카드 매출액은 뚝 떨어진 반면 지역 밖에서 돈을 쓰는 경우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전통시장. 설 대목이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따금씩 찾아오는 손님들도 통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70~80% 이상은 줄었다고 봅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거의 최악이죠. 지금이 제일 최악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로 대구 경북은 다른 지역보다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이후 소비 행태 변화를 조사해봤더니 지난해 2월 이후 대구 경북 지역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액은 지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7% 떨어졌습니다. 이는 제주도를 뺀 다른 경제 권역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여기에 지역 밖에서 돈을 쓰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돈을 쓰는 역외유출 소비율은 54.3%로 한 해 사이 2.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대구 경북에서 소비 활동을 하는 역내 유입 소비율은 13.8%로 상당폭 하락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역외 유출 비율은 54.3%로 타 지역 경제권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편이고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도 상승폭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은 숙박과 음식, 의류업 등 대면 업종 비중이 높아 다른 지역보다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듣기 위해 공론화 기간을 2달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두고 행정통합 논의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일정이 2달 연장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형식의 시도민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공론화위는 설 전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 홍보물을 제작해 가정마다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일정이 변경되면서 4월부터 행정협의를 거쳐 11월 특별법 제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론화위는 사회적 합의 기간이 짧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합의 기간이 짧으면 짧은 만큼 밀도를 우리가 높여야 되고요. 그전에는 우리가 수기 공론 조사라는 방식을 별로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밀도를 높이고 수기 공론 조사라는 과정을 좀 그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행정통합 이외에 행정협의체나 특별연합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은 이미 한 15년 정도 경제 통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협력 기구를 만들어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그것들을 경험적으로 체감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관 주도의 행정통합에 시도민의 반응은 싸늘하다며 행정통합 논의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을 이전하는데 공론화가 30년이 걸렸어요. 네. 그런데 2개월 연장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대부분이 특별법에 의존을 해요. 그럼 만약에 특별법을 못 만들면 무산이 되는 거고. 공론화 일정 연기로 주민투표는 8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이해를 얼마나 잘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탓에 달걀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 가격도 크게 뛰었는데요. 설 명절 때까지 오름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최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전 지역의 한 대형마트. 껑충 튄 달걀값에 고객들이 깜짝 놀랍니다. 선뜻 물건을 담기가 쉽지 않은 상황. 결국 집어든 달걀을 고심 끝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주 계란을 한 판 30구 정도, 한 판 정도씩을 사는데 가격을 보면은 작년 대비 한 50% 정도 오른 것 같고요. 그리고 계란을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가격이 많이 올라서 겁이 납니다. 지난해 이맘때 39 한 판에 5,260원이었던 달걀이 현재 8,38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이 달걀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계란값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무관세 수입을 추진하는 등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연일 오르면서 당장 설 준비에도 큰 비상이 걸렸습니다. 채소와 쌀뿐만 아니라 차례상 대표 과일인 배와 사과 등도 오름폭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같은 날 기준 5kg 한 망에 4,880원이었던 양파가 현재 1,380원으로 2배 이상 올랐고 대파와 마늘도 2배 가까이 오르며 값이 저렴해진 것보다 비싸진 채소가 더 많습니다. 지난해 긴 장마와 태풍 탓에 생산량이 줄어 가격 오름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올해 설 차례상 비용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26만 3천 원, 대형마트에 가면 36만 3천 원이 필요합니다. 모두 지난해보다 약 14% 오른 수치입니다.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설 물가 대책반을 두고 주요 농축수산물의 공급 물량을 많게는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다 전사한 고 반철환 하사의 유해가 군위에 사는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남겨진 아버지를 가슴에 품었던 딸은 어느덧 70살이 됐습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올해 70의 반경아 씨. 단 한 장 남겨진 사진만이 유일하게 떠올릴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반 씨의 아버지 고 반철환 하사는 6.25 전쟁이 한창 치열하던 1951년 3월 임신한 아내를 두고 참전했습니다. 당시 뱃속에 있던 아이가 바로 반경아 씨. 고 반철환 하사는 반경아 씨가 태어난 뒤 나흘 뒤에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후로 70년이 지난 이제서야 아버지를 안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좋기도 하고 뭐 가슴이 한 군데가 좀 답답한 것도 있고 아버지라 하는 그거 보고 사진만 있는 사진 이것만 이제 내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지 여태까지. 오늘날 같이 이런 날이 올 줄을 몰랐지요. 안타까운 사실은 좀 더 일찍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고 반철환 하사의 유해는 지난 2016년 7월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됐는데
4년이 넘게 지나서야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행히 가족을 찾은 사례는 158건. 하지만 아직까지 10,000구가 넘는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반경아님처럼 그 유가족분들이 DNA 시료 채취를 동참을 해주셔야지 지금 현재 발굴돼 있는 만여 구의 그 유해에 대한 주인 가족분들한테 돌려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한편 70년 만에 귀환한 허국영웅 고 반철한 하사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전우 곁에서 영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HCN 뉴스 김돈입니다. 도로 위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매년 1월에 관련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홍승현 기자입니다. 부서지고 옆으로 쓰러진 승용차와 트럭이 도로 위에 뒤엉켰습니다.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에도 속수무책으로 미끄러집니다. 결국 차량 40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지난 겨울 강원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속도가 줄어들기는커녕 되려 방향을 잃어 20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원인은 모두 블랙아이스, 도로에 내린 눈이나 비가 얇게 얼어붙는 현상입니다. 얇고 투명한 얼음이 검은 아스팔트에 그대로 비쳐 눈으로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운전자에게는 도로가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5,042건. 특히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1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오전 6시에서 10시에 전체 사고의 40%가 집중됐습니다. 이렇듯 블랙아이스는 기온이 낮은 새벽과 오전 시간에 햇빛을 많이 받지 않는 터널 출입구 등에 주로 발생합니다. 얼음판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진행한 실험. 시속 80km로 달리던 차량은 곡선 구간에 진입하자 쭉 미끄러집니다. 제동 장치도 말을 듣지 않아 차량은 몇 바퀴를 돌다 차선을 이탈하고 맙니다. 반면 40km 이하로 달리던 차량은 뒷바퀴가 조금 미끄러질 뿐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무사히 멈춰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에는 차량 속도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간혹 다리 위를 올라가셔서 감속을 하시게 되면 이미 빙판길에서 감속을 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브레이크 등이 오히려 미끄러지는 현상을 더 심각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 위나 굽은 도로, 터널 등을 진입하시기 전에 미리 충분히 감속하시는 것이 블랙아이스의 안전운전 요령이 되겠습니다. 도로 위에 불청객이라고도 불리는 블랙아이스.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지난해 5월 대구 경북 최초로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영천시가 또 한 번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10만 원씩 설 명절 전까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위축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5월 대구 경북 최초로 전 시민에게 2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는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일자리 취약계층에서 생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릴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영천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시기, 소비와 방역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영천시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 전 시민에게 10만 원씩 설 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은 1월 22일 0시 기준 영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에게 지급됩니다. 1차 지원금은 가구당 80만 원까지 상한선을 뒀지만 이번에는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냥 1인당으로 사람 기준으로 해서 가구 상관없이 그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2월 4일부터 이제 그 수령할 수 신청과 동시에 수령을 할 수 있게끔. 영천시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2월 4일부터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영천시뿐 아니라 울진과 영덕군에서도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받는 입장에서야 좋겠지만 나머지 시군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대책은 없을까요? 박은경 기자입니다. 이달 초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다른 지자체처럼 전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맘카페에서도 각 시군마다 다른 재난지원금을 두고 불만글이 줄을 잇습니다. 불공평하죠. 주려면 다 줘야 되지. 왜 한쪽에만 주고 한쪽에는 안 주고 다 같은 국민인데. 경주에서도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다 주세요. 현재까지 경북도 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곳은 영천시와 울진군, 영덕군 등 3곳입니다. 지방재정을 평가하는 기준인 재정자립도만 보면 3곳 모두 경북도 내 평균보다 낮습니다. 지자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역시 영덕과 울진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특별히 많은 지역도 아닙니다. 3개 시군을 모두 합쳐도 100명이 되지 않는데 오히려 비슷한 규모의 다른 시군보다 적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단체장의 의지에 달린 셈이라며 사회 통합 차원에서라도 중앙정부가 나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거 같은 재난을 우리가 당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상태에 있을 텐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해서 결국 사회가 분열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가뜩이나 예민한 가운데 재난지원금마저 사는 곳에 따라 나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지난해 안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축구장 1,100여 개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초기 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안동시가 전용 산불 진화 헬기를 도입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초기 대처가 중요한데요. 안동 산불에 대한 대응 감시 체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가 올해 도입한 산불 진화 헬기입니다. 만든 지 17년 된 S76C 모델로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헬기 중 가장 최신 기종입니다. 안동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는데 한 번에 1.2톤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보통 2개 시군이 헬기 한 대를 빌려 쓰는 것에 비해 안동시는 단독으로 소방 헬기를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4월 안동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삽시간에 주변으로 불이 번지면서 진화 헬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시는 1년 사용료 8억 원을 투입하고 온트레 피움 인근에 헬기장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 궤도 비행하면서 산불 예방 홍보도 하고, 그러고 이제 타 지자체에 이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 또 이렇게 지원도 하고. 산불 감시 방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원들에게 의존했던 감시 체계도 이제는 수시로 드론을 띄워 순찰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야간에는 열화상 카메라로 산불의 세기와 방향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이 단시간 내에 큰 면적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산불이 나지 않는 시기는 농산 폐기물 및 불법 소각 단속을 통해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전체 면적의 7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초기 진화와 최신 산불 감지 시스템들이 대형 산불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